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14일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날이죠. 오늘 아직은 탄핵 선고 기일까지 잡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늦춰지는 이유는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팽팽하다. 양쪽의 기각 의견 그리고 인용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어떤 선고를 할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 평결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평의 단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결국 다음 주에도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가장 속이 타고 초조하고 다급해진 인물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3월 26일 날 2심 선거법 선고가 나오죠. 유죄가 1심처럼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은 당 안에서 손절론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실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전에 뭔가 헌재가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헌재도 결정을 못 하고 있죠.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도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탄핵에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하니까 마흔역에게 이제 투입해 달라는 그런 SOS를 이재명에게 쳤고 이재명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흔역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당신도 탄핵이야. 박찬대를 내세워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래도 최상목 권한 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재에서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죠. 마흔역을 임명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고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 확고합니다. 내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몫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그대로 견제를 하면은 마흔역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헌재가 계속 늦춰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기각이든 각하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그 확고한 의지를 하나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뜻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가 담긴 결정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바로 명태균 특검법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 명태균 특검법은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대통령 비서실까지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발의를 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 그 법안입니다. 이 특검 법안을 보면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후보 경선도 다 수사를 하고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또 작년 총선 여기서 명태균 등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등이 관련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을 특검에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태균을 고려를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전체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다 삼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대선 기간에 이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거의 여권 진영은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 독소조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추천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를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한 사람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으면은 후보자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한다.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를 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켜놨는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이것은 위헌성이 농후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2요구권이죠. 자, 그러면 다시 국회로 가서 또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또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 이재명은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해서 가뜩이나 마흔역을 투입하지 않는 최상목을
탄핵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30번째 탄핵이 되죠. 그러면 엄청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어제 헌재에서 이 4명,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검사 3명, 4명에 대해서 8대 0으로 탄핵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그래도 4대 4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좌파 재판관들까지 전부 다 기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개별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전체 판결은 8대 0으로 나왔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면은 그것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인데 가장 애가 타는 것은 그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의 2심 선거법 2심 재판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 상황을 대반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굉장히 다급해하는 표정이나 말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형배와 이미 서로 그 빨대를 꽂아놓고 헌재에 빨대를 꽂아놓고 헌재 사장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 무슨 뭐 정략적으로 뭐 칩거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그 강화문에서 뭐 천막 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이 파면을 촉구한다 하면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걸 강화문에서 열었는데 그런데 거기 박찬대에게 이 사회권을 줘버리고 이재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자기들로서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여론전, 지지층 결집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악마화 뭐 이런 일환인데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이 불참을 했느냐. 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사무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을 권유했다. 현장 일정을 최소화하도록 권유를 해서 받아들였다.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 이재명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 거기 당 차원에서 대변인이 막 발표를 하고 박지원이 막 부풀리고 막 그렇게 했죠.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HID 북한에 그 발견되는 북한 그 대북 공작 그 부대죠. HID 그리고 707의 OB 대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를 해서 뭐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제보를 받았다. 제보. 무슨 제보인지 뭐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심을 지금 조장을 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심지어 방탄복 이재명이 방탄복이나 방금복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방금복 착용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현장에는 안 나오기로 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거구 진영에서 자기를 테러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구 테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이 지금 극도의 초조 불안감을 표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고가 점차 늦어지는 반면에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 날짜는 지금 이제 겨우 선고 날짜가 열흘 남짓 남았죠. 그런 데 대한 불안 초조감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정략적으로 마치 칩거를 하면서 이 긴장을 더 끌어올리는,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서 좀 더 취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